변명하나? 뭐야? 설마 세비 넣나? 와, 이러면은 세비 넣었다는 소리네. 그러네. 해천 정세비죠. 아, 후코 착한 거 봐. 아이씨, 다 정해져 있었네 이거. 근데 세빈 넣어야 돼. 이제 진짜 끝이지? 그럼 뭐 정해져 있는 mem버 다 넣었네. 원하는 멤버. この番組は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류주는 근데 아직도 어리고 뭐 계속 도전할 나이고요. 충분한 실력과 캐릭터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른 회사 가서 데뷔할 거라고 봅니다. 전 규리도 뭐 어리고 조금 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예, 이 방송에서 충분히 캐릭터도 보여줬고 하기 때문에, 예, 규리도 뭐 다른 회사 가서 주축 멤버가 돼서 데뷔할 것 같아. 아, 후코가 짠하네요. 예, 후코는 나이가 이제 좀 있고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는 팬분들도 여기서 후코가 떨어지면 마지막 기회가 날아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후코도 장점은 노래랑 춤이 연습이 다 되어 있고 한국말을 잘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데뷔할 수도 있는데 일본 국적이니까 이건 한국 팀에도 유리하고 일본에 돌아가서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엄청 많이 열렸거든요. 사실은 후코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노릴 수 있으니까 장점인데,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에서 일본 회사에서 데뷔하는 걸 노리는 게 개인한테도 더 편하기도 하면서 수익이나 그런 것도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한국의 이런 CJ 같은 큰 회사에서 데뷔하는 거 아닌 이상 한국이 더 이제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중소기업에서.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시장이 열려 있는데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일본은 뭐 중소기업에서 데뷔해도 이 정도 실력과 그 스토리를 갖고 경력을 갖고 있으면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해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냉정하게 말했을 때 뭐 중간중간 후코의 장점을 얘기를 했지만 최종 데뷔 멤버에 들어가기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결국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후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제 다른 멤버들하고 경쟁했을 때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후코는 다재다능하게 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방지민 같이 엄청 잘하는 애를 제쳐두고 나서라도 표현력이 뭐 유사랑이나 최정은 같은 멤버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딱 장점이 있지 않았고, 본인은 메인 보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정은과 윤지훈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고, 그렇다고 댄스 포지션은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후코가 모든 거를 갖췄음에도 좋은 비주얼에 노래도 돼, 춤도 춰, 표현력도 돼, 이렇게 되지만 다른 멤버들하고 6명, 7명의 자리를 두고 누가 더 낫나 했을 땐 항상 2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 이거 프리뷰할 때 후코를 얘기하면서 후코가 보컬 연습과 한국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왜 보컬을, 소리의 공간을 입으로 끌어와서 이 케이팝 한국식 보컬 발성을 안 갖추고 위쪽으로 하는 일본식 창법을 했지, 그게 좀 아쉽다라고 제가 방송 전에 프리뷰 때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지 않았나. 메인 보컬 라인으로 가려면 그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했을 때 발성을 먼저 기본기를 갖고 시작을 했으면 지금 소리를 운용하는 방식은 최정은하고 비슷한데 베이스로 깔리는 발성이 최정은하고 윤지훈보다 안 좋기 때문에 출력이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러나 계속 말했지만 지금 일본에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 큰 회사에서 기회가 없을 바에는 저는 한국에서 후코한테 뭐 즉각 데뷔 보장, 뭐 너를 중심 리더로 센터로 한다고 해도 어줍지 않은 회사에서 데뷔하는 것보다 그냥 일본 회사에서 데뷔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걸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끝났네요. 어쨌든 간단히 또 요약을 해보자면, 아까 마지막에 먼저 마이를 부르고 정세비를 그 후에 부른 게 지금 생각하면 이미 방송 뭐 중반이든 시작 전이든 미리 정해진 거거든요. 그거를 저 안에서 서로 상의도 안 했는데 저렇게 결정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정세비와 마이까지 뽑자가 결정이 나왔으면 정세비를 먼저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를 부르면 정세비까지는 원래 합격 6명인데 마이를 뽑으려고 7명으로 늘렸다, 이런 비난이 오거든요. 근데 마이를 먼저 뽑고 그럼 마이까지 6명, 그 후에 정세비를 부르니까 정세비 뽑기 위해서 7명으로 늘렸다라고 하는데 이건 부담이 적죠. 사람들이 정세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여론들이 마이보다 더 많을 테니까. 마이는 약간 제작진들이 밀어준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방송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마이를 좀 이렇게 많이
편집으로 조명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CJ 입장에서는 Y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고 비즈니스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Y를 먼저 뽑고 정세비를 뽑은 게 이거는 애초부터 이제 Y를 선택을 했을 때 좀 비난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순서를 바꾼 거 아닌가. 어쨌든 Y가 6번째 들어가든 7번째 들어가든 비난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순서를 누가 봐도 정세비를 먼저 뽑고 Y를 뽑는 게 순서 같은데도 Y를 먼저 뽑은 게 그런 걸 의식은 하고 있다. 비난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요번 아이랜드 2는 화제성이나 주목도에 비해서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고 모든 면에서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던 이런 오디션 방송 중에서도 좋은 방송에 들어갈 것 같아.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악의적인 편집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멤버들 국적 자체가 엄청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직전에 보이즈 플래닛에서는 중국 멤버들 가지고 어그로를 끌려고 한 일들이 많았는데 요번에도 이제 최정은하고 윤지윤 스토리를 가지고 어그로를 끌긴 했지만 그게 뭐 엄청나게 악의적이진 않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둘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괜찮게 나왔고 한 명이 뭐 탈락하고 한 명만 들어가고 이런 그림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방송 재미를 위해 허용될 수 있는 어그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방송이 불편하게 진행이 안 됐고 그러면서도 방송 재미도 있었고 제가 이번 방송에서 가장 좋게 연출을 평가한 부분은 다른 방송들도 오디션 참가자가 적을수록 당연히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를 만드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막 100명에서 막 50명 이런 것보단 여기에는 어쨌든 처음부터 24명이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출을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은 확실히 알류넥스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멤버들의 개인 스토리텔링 캐릭터를 훨씬 잘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뭐 탈락한 멤버들에서도 규리도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성격인지 인지가 되고 있고 남유주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에 탈락한 멤버들도 전원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준 멤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일찍 탈락한 멤버인데도 어떤 캐릭터고 어떤 장단점이 있구가 인지가 확실히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10명 넘는 캐릭터를 선명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멤버가 적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이 가장 잘 됐었다. 알류넥스트는 더 좋은 능력을 가진 멤버들을 가지고 확실한 스토리랑 그 캐릭터가 잘 안 됐었다고 보거든요. 이 방송에 비해서는. 그리고 우려했던 것보다 이 더 블랙 레이블의 프로듀싱이 굉장히 좋다. 지금 곡이 기대할 만하다. 신곡은 더 좋게 나와야겠죠. 근데 그냥 뭐 유행하는 곡 섞거나 기존 스타일 섞거나 샘플링 막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색깔을 가지면서 풀어내는 게 지금 씬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는 걸 봐서는 기대할 만하다 생각을 하고요. 멤버들 개개인도 있고 일단은 캐릭터성들이 굉장히 확실하고 좋은 멤버들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보컬에 최정은이 있고 윤준이 서브를 할 수 있고 방지민이라는 확실한 센터와 댄스 멤버 코코까지 있고 정세비 같은 엄청 좋은 캐릭터와 표현력을 가진 멤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버전인 일본인 버전 마이까지 있고 제가 근래에 봤던 시작하는 데뷔하는 팀 중에서 가장 좋은 지금 여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나. 멤버들도 굉장히 좋은 멤버들 모였고 방송도 괜찮게 끝났고 프로듀싱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게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뭐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에서 이제 구멍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나 CJ가 지금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강한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낼 것이다. 이게 걸스 플래닛 만큼 일본에서 화제성과 주목도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일본에서 많이 봤고 이 방송을 저는 일본에서도 이 팀이 더 좋은 성적과 퍼포먼스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확정된 멤버 7명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순위대로 해볼 건데요. 먼저 1위인 최정은. 정은이의 말투가 제 웃음벨이었거든요. 약간 초등학생 말투. 이 말투를 캐릭터로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은이가 방송 안에서도 역경을 헤쳐나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부터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 1, 2화 정도의 리뷰를 했을 때 최정은이 실력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비주얼을 포함한 캐릭터를 잘 구축해야 데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방송 안에서 이제 정은이는 그걸 성공한 거죠. 근데 이제 데뷔가 확정이 되었고
특히 1위로 데뷔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방송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최정은의 프로필 사진만 놓고 얼굴 평가를 해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1위를 했지? 라고 하겠죠. 제가 미리 답변을 해드리자면 정은이는 참가자 중에서 전체 실력으로 1, 2위 안에 들어가는 멤버였어요. 제 생각에 실력만 놓고 따졌을 때 방지민, 최정은, 유사랑 이런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정은이는 메인 보컬 포지션으로 다른 참가자들은 물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의 메인 보컬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 유일한 멤버였고요. 방송 안에서는 정은이가 스스로 한 일에 비해서 연출로 비난이 유도되면서 과도하게 비난을 받았는데 그걸 이겨내고 데뷔한 스토리가 있죠. 정은이가 다른 아이돌 멤버처럼 귀엽고 예쁜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보이시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근데 무대 위에서는 그런 본인의 비주얼에 어울리는 표현력과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정은이의 비주얼도 나중에 정은이만의 개성에 도움을 줘서 하나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이제 초등학생 말투라고 하면 좀 틀린 거고, 초등학생이 발표를 할 때나 그런 인터뷰 할 때 말투거든요. 초등학생 인터뷰 말투, 그러니까 정은아 이 초딩 인터뷰 말투 절대 지켜. 2위는 방지민. 제가 알유넥스트가 끝나고 빌리프랩 디렉터분들과 만났을 때 처음으로 꺼냈던 말이 지민이 어떻게 지내요 였거든요. 저는 지민이의 무대 퍼포먼스는 제가 이제까지 봤던 수많은 연습생 중에서 탑10에 들어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민이는 성격이 소극적이라서 나서질 못해서 아이돌 팀 활동 안에서나 장기적으로 연예계에서 활동을 할 때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트레이너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지민이가 힘든 일도 앞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활동을 하면서 경험에 따라 성격도 조금은 변할 테고, 저런 소극적인 성격의 지민이가 무대에서는 변신을 하는 캐릭터가 팬들에게는 어필이 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민이가 가진 중성적인 비주얼의 개성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로 얼굴을 건드리지 말고 지키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민이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지민이의 보컬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지민이의 보컬 상태에서 기본기가 확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평소 말투를 또박또박하게 고치는 것이에요. 그냥 유튜브에 흔한 스피치 훈련 영상을 검색해서 아나운서나 기자님들처럼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지민이가 말을 할 때 소리가 너무 퍼져요. 성대가 정확하게 붙지 않고 불분명하게 소리를 만드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보컬 연습을 잘 해놔도 일상에서 말을 하면서 다시 이제 안 좋은 버릇이 리셋이 되거든요. 말을 할 때 발음을 정확히 하는 연습을 하면 현재 지민이의 상태에서는 보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입니다. 지민이가 알을 깨고 나와서 언젠가 솔로 활동까지 멋있게 해내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3위는 윤지훈입니다. 윤지훈은 보컬 포지션이고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서 방송 중에 가장 많이 어드바이스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턱과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좀 신경을 쓰고 춤 연습에 매진을 하면 좋은 아이돌 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방송에 참여해서 겪었던 일들이 좋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4위는 코코입니다. 코코도 평소에는 약간 빙구처럼 행동을 하다가 무대 위에서는 멋있게 변신을 하는 그런 전대물, 히어로 같은 캐릭터인데요. 아마 코코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춰서 독하게 연습을 하는 것이 익숙한 것 같아요. 방송 안에서 몇 번이나 한국인도 하기 어려운 한국어 랩을 독하게 발음을 외워서 어설프지 않게 해내는 것을 보면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5위는 유사랑이네요. 방송 초반에 방지민과 유사랑의 대결 구도가 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방송 편집이 둘을 계속 끝까지 라이벌로 그렸는데요. 이런 걸 보면 기획차들의 시선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송 안에서 유사랑의 잠재력이 충분히 이제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에서는 유사랑이 어느 정도 춤도 추면서 표현력이 좋다 이런 멤버로 그려졌는데요. 표현력이 엄청 더 좋은 멤버고 음악적인 감각이 매우 좋은 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사랑이 장기적으로 보컬 포지션에서도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보컬로 솔로 활동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사랑이 가진 음악적 감각과 현재 보컬 실력을 보면 잠재력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팀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최정은 과 비슷해지거나 어쩌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랑은 연예계 활동에 적합한 굉장히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지민과 비슷한 잠재력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방지민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유사랑이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 더 유리한 것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 팀의 멤버들이 좋다는 이유가 방지민 같은 뛰어난 멤버가 있는데 거기에
그녀의 잠재력에 필적하는 유사람까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프로듀서 선택을 받은 마이가 있습니다. 마이는 방송 내내 말했지만 비주얼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쁜 게 아니라 고급스럽게 이쁜 상태에서 노래와 춤을 못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마이가 노래와 춤을 엄청 못했으면 아무리 이뻐도 탈락을 했을 것 같은데 노래와 춤이 평균은 가거든요. 근데 마이는 이제 얼굴로 데뷔를 했다고 활동 내내 뭐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비주얼이 뛰어난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비주얼이 뛰어난 마이가 뽑히는 건데 그걸 비난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마이가 활동을 하면서 더 다양한 능력을 갖추면서 이겨내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정세비입니다. 정세비는 초반에 약간 어려움을 겪었어요. 비주얼은 좋은데 좀 멋있는 표현을 할 때 어색한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세비가 이 방송 안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멤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나온 신곡들이 정세비를 주인공으로 두고 만든 노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세비가 센터 포스를 내기 시작을 했었죠. 세비를 보면 그 알류넥스트에서 이제 최종 합격을 이뤄냈는데 아일리 데뷔 전에 탈퇴했던 영서라는 멤버가 생각이 나는 멤버였는데요. 그리고 방송 안에서 평소 모습에서 나왔던 그 정세비가 가진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이 팬들 안에서는 덕후몰이를 주도할 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천진난만한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 방송들에 막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뭐 학교 폭력이나 그 부모님들 회사 갑질 문제는 제가 다뤘었는데 스태프들의 폭로들이 있었어요. 방송 전에. 근데 전 그 폭로 내용은 그렇게 뭐 심각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기에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거기에 알바 일용직 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막 그냥 요즘에 쉽게 폭로를 하니까 자기 SNS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엄청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별 심각한 문제 아닌데 엄청 큰 것처럼 아니면은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서 그 현장 환경을 이해를 못했던지 자기가 딱 봤을 때 그 장면만 봤는데 사실은 뭐 PD라던가 멤버들하고는 뭐 한 달, 두 달에 관계가 쌓여서 그 장면이 나온 건데 뭐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것만 딱 보고 왜 저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개인의 폭로가 깊이가 없는 폭로라고 하더라도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진짜 완전히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데 완전히 이제 세대 교체가 다른 생각과 행동과 성향을 가진 세대가 분리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실제로 MZ세대든 그보다 더 밑에 세대든.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처럼 그냥 이게 관례고 관행이고 원래 우리 이제 방송 환경은 이래 라는 걸로 일을 돌리면 계속 문제제기 폭로가 나올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 같으면은 이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걸 문제제기하면 여기서 일 못해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당연하다고 해도 그거를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일하는 분들이. 그리고 이런 거 폭로하면 문제제기하면 이 업계에서 일 못해 하면 안 하지 뭐 배달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계속 문제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게 그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일탈이고 저 사람이 좀 꼬여가지고 저런 폭로가 나온 거다. 저런 건 뭐 있을 수밖에 없어. 가끔 우리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쉬운데 앞으로 계속 저런 문제가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 방송 환경도 조금 더 많이 보완을 하고 이런 CJ 같은 큰 회사가 그래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사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CJ의 기획사인 웨이크원 소속 연습생들을 데리고 오디션 방송을 해서 데뷔를 시킨 거라서 기존의 그런 프로듀스 시리즈나 플래닛 시리즈와 다르게 이 멤버들은 그냥 CJ 소속으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간이 없이 계속 그냥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진아는. 그 이전 팀들은 케플러나 그런 다른 팀들은 활동 기간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활동 기간이 없이 이제 전속 계약 이제 7년이겠죠. 어떻게 보면 웨이크원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 걸그룹으로는 첫 팀인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오랜만에 얼굴이 보였던 뭐 채은이라든지 민솔이라든지 박예은 같은 친구들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엄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또 하나의 방송이 끝이 났는데요. 제가 굉장히 바쁜 시기에 이 아일랜드2를 리뷰를 지속한 거였어요. 거의 잘 시간도 없는데 진행을 한 거였는데 그래도 전 방송 보면서 이 친구들의 성장과 그런 도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좀 아쉽네요. 같은 시기에 지상파에서 남자 아이돌 오디션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리뷰를 못했죠.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들고 탈락한 멤버들이
각자 뭐 도와주고 이제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있겠지만 뭐 고민이라던가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업계 이야기라던가 한국 음악, 일본 음악 리뷰나 다음 음악 방송 리뷰를 할 테니까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일랜드 2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